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상황이 그대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 리플 XRP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 기사 내용을 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도이치뱅크가 연준이 올해 2번 이상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BOFA는 올해 9월, 10월, 12월 세 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했고 도이치뱅크도 9월과 12월 두 차례 인상을 예상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장에서는 그동안 연준의 다음 행보가 금리 인하일 거라고 기대해 왔는데 이제는 오히려 추가 긴축,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다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해서 생각보다 연준이 훨씬 더 매파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코인 시장 전체 투자 심리가 다시 얼어붙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리플 XRP는 최근 계속해서 답답한 하락과 눌림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은 1640원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오늘도 전일 대비 1% 넘는 하락이 나오면서 홀더분들을 굉장히 흔들고 있는데요. 장중 고점은 1679원까지 나왔지만 결국 다시 밀렸고 저점은 1638원까지 나와줬습니다. 지금 가격은 볼린저 밴드 중심선인 1720원대 부근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하단 밴드인 1615원대 부근에서 겨우 버티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RSI도 35선 부근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장 심리가 완전히 살아났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자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리플은 아직 추세를 강하게 되돌린 자리가 아니라 하락 구간에서 공포 매물과 악성 매물을 받아내고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홀더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끝난 거 아니냐? 왜 리플만 이렇게 답답하게 눌리냐?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하나? 아니면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금리 인상 전망 때문에 리플이 빠졌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그동안 기관들이 리플 XRP를 DAT 구조로 매수 매집해 왔다는 건데요. DAT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 즉 기업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 같은 디지털 자산을 회사의 자금, 국고처럼 보유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은 스트래티지, 이더리움은 비트마인, 그리고 리플 XRP 같은 경우에는 에버노스 같은 기업들이 자기 회사의 재무 전략 안에 리플 XRP를 넣고 가는 구조라는 거죠. 자, 시장이 좋을 때는 이런 DAT 기업들의 리플 투자 소식이 강한 상승 재료가 됩니다. 실제로 리플은 큰 반등을 만들 때마다 기관 자금 유입과 기업들의 매수, 매집 흐름이 같이 붙으면서 큰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이 리플 XRP를 항상 자기 돈 현금으로만 매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식을 대가로 부채를 일으키고 추가 발행까지 하면서 심지어 무리하게 레버리지까지 써가며 리플 XRP를 매집해 왔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시장이 좋을 때는 더 큰 상승을 만들 수 있지만 반대로 시장이 흔들릴 때는 리스크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번처럼 금리 이슈와 추가 긴축 우려, 인플레이션 부담, 중동 전쟁 리스크 같은 악재로 리플 XRP 가격이 떨어질 때는 단순히 코인 가격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리플 XRP를 보유한 기업들의 주가와 자산 가치까지 같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업의 주가와 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담보 가치가 하락하고 대출 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추가 담보를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재무상의 문제 때문에 가지고 있던 리플 XRP 물량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는 거죠. 자, 그 결과 보시는 것처럼 던져지는 리플 XRP 물량에 또 한 번 더 리플 XRP 가격이 내려가고 가격이 내려가니까 기업의 자산 가치와 투자 심리가 다시 흔들리고 또다시 덤프 물량이 나오는 사실상 악순환이 반복되는 전형적인 연쇄 청산과 연쇄 파산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 나와주고 있는 하락은 그냥 단순히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겁을 먹어서 패닉셀이 나와 생긴 하락이라기보다는 그동안 기업들의 무리한 DAT 구조 리스크와 포지션 문제 때문에 나와줄 수밖에 없는 하락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리플 XRP에 투자했던 기업과 고래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IDG 캐피탈, SBI 홀딩스, 블랙록, 소프트뱅크, 판테라 캐피탈까지 많은 글로벌 기업에게 투자를 받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관 자금이 유입될 때는 큰 가격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작년부터 계속된 시장 전체적인 악재, 금리 이슈, 관세 이슈, 중동 전쟁 리스크, 그리고 이번처럼 무리한 DAT 포지션 문제까지 겹치면서 기업과 고래들은 그동안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과 시장 리스크 회피를 위한 덤프 물량들을 매도했고 그 과정에서 가격 하락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즉 그동안의 하락은 그냥 단순히 리플 XRP 자체의 펀더멘탈이 무너져서 나온 하락이라기보다는 기업과 고래들의 무리한 DAT 구조 그리고 리스크 회피를 위한 덤프 물량 매도로 나와줄 수밖에 없던 하락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된 하락에 어떻게 대처와 대응을 해야 할지 많은 걱정과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플 XRP는 이 단기적인 하락과 눌림이 또 나와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리플 XRP는 1600원대까지 밀리면서 하단 구간에서 겨우 버티고 있는 자리이고 아직 중심선 부근을 강하게 회복하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직 추세를 완전히 되돌린 자리가 아니라 하락 구간에서 공포 매물과 악성 매물을 받아내고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악성 매물들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하락과 눌림은 더 나와줘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바로 이런 하락과 눌림의 공포가 가장 큰 구간에서 우리 물량을 너무 쉽게 뺏겨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부터 나오는 하락과 눌림에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조만간 한 번 더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중요한 재단의 일정과 온체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가격 하락을 만들어냈던 기업과 거래들의 덤프 물량들이 하락 구간에서 상당 부분 정리되면서 매도 압력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겉으로 보면 금리 인상 이슈와 DAT 구조 리스크 때문에 공포가 강한 하락 구간처럼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던질 물량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기업과 고래들이 다시 매수와 매집을 준비하는 구간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직까지 매도되지 않은 대규모 리플 XRP 물량들이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1년 만에 거래소 지갑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장에 매도 가능한 물량이 많아지는 거니까 가격 하락을 만드는 악재 요소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기업과 고래들도 그동안 쌓였던 리플 XRP 물량들과 바닥 구간에서 매수, 매집한 리플 XRP를 아무 가격에나 던지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구간에서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먼저 만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시로 큰 논란이 됐던 건데요. 그동안 리플 재단과 코인 시장에서는 재단이 기업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락업 해제 일정을 협업기관들에게 공개하고 이 일정 전마다 가격을 상승시키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 하면서 협업기관들은 수익을 보고 재단은 더 많은 투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허위 사실이나 오해 소지, 즉 가격 상승 기대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호재를 발표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펌핑시킨 뒤에 가격이 상승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몽땅 팔아치우면서 많은 수익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재단의 일정과 함께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전에도 기업과 고래들은 보유하고 있던 리플 XRP 물량들을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거래소 지갑으로 옮기고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먼저 만들어냈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한 번 더 그동안 시장을 눌러왔던 덤프 물량들이 상당 부분 정리되면서 매도 압력이 낮아진 구간에서 아직까지 매도되지 않은 대규모 리플 XRP 물량들이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1년 만에 거래소 지갑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기업과 고래들은 이 물량들을 아무 가격에나 던지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구간에서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거래량을 붙이고 한 번 더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공포 구간에서 물량을 뺏기면 안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음 반등이 나올 때 어디서 정리해야 하는지도 같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리플 XRP처럼 기관 자금과 DAT 구조 그리고 재단 일정과 온체인 물량 이동이 같이 붙는 코인은 거래량이 붙는 순간 정말 순식간에 시세를 열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구간에서 이제 진짜 다시 반등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뒤늦게 따라붙고 막상 기업과 고래들의 덤프 물량이 고점에서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 가장 비싼 자리에서 물량을 받아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또 한 번 더 기업과 고래들의 덤프 물량과 함께 큰 가격 하락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원래 락업 해제라는 것은 투자자의 보호가 목적이지만 결국 이런 정보를 모르셨던 분들은 올라갈 때 매수하고 떨어질 때 매도하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던 구조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리플 XRP 커뮤니티에서 초기부터 활동하면서 리플 XRP에 투자했던 기업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 그리고 거래소 지갑으로 이동하는 고래 물량 흐름을 계속 체크해 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 정보를 통해서 기업과 고래들의 덤프 물량이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전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와줄 때 우리가 매도해야 하는 목표 매도가 그리고 그 물량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 다시 바닥 구간에서 재매수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들까지 같이 공유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제가 영상에서 모든 분들에게 다 빠르게 공개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저번에도 이런 정보를 영상에서 공개했다가 유튜브 영상 정책 때문에 삭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소통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여기 010-2145-2133 제 개인 번호로 리플이라고 단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자리에서 꼭 봐야 하는 목표 매도가 눌림 구간 대응 기준, 덤프 물량 정리 구간 그리고 다시 재매수를 준비해야 하는 체크 포인트까지 공유해드리는 소통방에 바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걱정하시는 게 이런 정보를 대가로 금전적인 요구, 투자 강요, 뭔가를 요구할까봐 걱정들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시더라도 금전 요구나 투자 강요가 나온다면 무조건 사기니까 절대 당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거 없고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편하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질문들 주시는 게 지금 리플 XRP 물량이 거래소 지갑으로 이동하는 게 그냥 우연일 수도 있지 않냐는 건데요. 만약 한두 기업이나 한두 고래 지갑만 움직인다면 그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금리 인상 전망으로 시장이 흔들리는 구간에서 리플 XRP에 투자했던 여러 기업과 고래들이 비슷한 타이밍과 패턴으로 거래소 지갑으로 물량을 옮기고 있고 여기에 DAT 기업들의 매수, 매집 구조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다면 이건 단순한 우연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가격 상승과 반등을 만들어낸 뒤 더 높은 구간에서 물량을 정리하려는 흐름으로 같이 보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리플 XRP는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무작정 끝났다고 던질 자리도 아니고 반대로 첫 반등에 무작정 따라붙을 자리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가격 상승이 나와줄 때 고점에서 락업 해제 일정의 덤프 물량이 본격적으로 매도되기 전에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큰 가격 상승이 강하게 나와줘도 결국 고점에서 매도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매도 압력이 낮아지고 다시 거래량이 붙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재단의 일정, 락업 해제 구간, DAT 기업들의 매수 구조, 그리고 기업과 고래들의 물량 이동 흐름을 같이 확인하면서 대응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재단의 일정과 기업, 고래들의 거래소 지갑 물량 이동 흐름은 매주, 매달 아무 때나 나오는 흐름이 아닙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흐름을 놓치게 되면은 다음에 또 언제 이런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이 나와줄지 모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최소한 재단의 일정, 트랜잭션, 포트폴리오 흐름, 그리고 거래소 지갑 이동 흐름은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직접 투자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정보들은 확인해 보는데 비용이 드는 게 아니고 소통방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그 정보가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하신다면 그냥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